요즘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산길도 척척 내려오던 다리가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붓고 무거워진다고 느끼시나요? 피가 제 길을 못 찾아 막히면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 물이 졸졸 새듯 우리 몸 구석구석도 제 힘을 못 씁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음식들이 우리 혈액순환을 살려주고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음식을 예시하기와 생활 비유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양파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든든한 청소부입니다. 오래된 수도관 안쪽을 솔로 문질러 주듯 양파는 혈관 벽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꾸준히 먹으면 손발이 덜 저리고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양파 반 개만 밥상에 올려도 혈관 청소부가 집 안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양파를 먹으면 떠오르는 추억도 많습니다. 시골 장터 국밥집에서 소고기 국밥 위에 얹힌 하얀 양파, 삼겹살 구울 때 옆에서 같이 노릇하게 익어가던 양파, 아침 계란말이에 곱게 다져 들어간 양파까지. 평생 양파와 함께 살아온 셈이지요. 양파는 생으로 먹을 때 좋은 성분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약한 분은 살짝 익혀 드셔도 괜찮습니다. 기름에 오래 볶으면 단맛은 돌지만 성분은 줄어드니 가볍게 구워 샐러드나 국, 생선구이에 곁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양파는 색도 곱고 성분도 풍부해 샐러드에 잘 어울립니다. 고를 때는 겉껍질이 마르고 단단한 걸 고르세요. 싹이 난 건 맛이 떨어집니다. 보관은 서늘한 곳 혹은 신문지로 싸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잘라둔 건 랩으로 싸서 이틀, 사흘 안에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반 개에서 1개,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 서너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라는 겁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새 습관을 시작하기 전 의료진과 꼭 상의하세요. 오늘 저녁엔 삼겹살과 함께 양파를 구워 드시고 내일 아침엔 달걀 프라이에 양파를 곱게 다져 넣어 보세요. 주말에는 큼직하게 썰어 국이나 수프에 넣어 보시면 몸이 한결 시원해집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로 바다에서 건져 올린 등푸른 생선은 우리 혈관에 기름칠을 해주는 보약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은 피가 끈적하게 굳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옛 어른들이 생선 먹어야 머리가 맑다 하신 말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등푸른 생선 속 기름은 피가 뭉쳐 덩어리로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심장과 머리까지 피가 부드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몸속 지방 수치도 조절해줍니다. 일주일에 2~3번,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충분합니다. 바닷가에서 갓 잡은 생선은 빛이 선명합니다. 구울 땐 태우지 말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세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소금 덜 치고도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겨울마다 청어, 꽁치가 많이 났습니다. 장작불 피워놓고 지글지글 구워서 온 식구가 나눠 먹던 기억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의 생선이 오늘날 우리 혈관에도 큰 힘이 되어줍니다. 통조림을 드실 땐 국물까지 다 드시지 말고 기름이 적은 제품을 고르세요. 생선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약을 드시는 분은 꼭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통풍 있는 분은 과식하지 마시고요. 바다의 기름 한 점이 우리 혈관에 유연함을 불어넣습니다. 작은 실천이 한 달의 흐름을 바꾸는 기적을 만듭니다. 세 번째 오가피는 제2의 인삼이라 불립니다. 힘이 달릴 때, 기초 체력이 바닥날 때,
오가피는 뿌리에서 힘을 끌어올려줍니다. 나무 뿌리가 땅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듯 오가피는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 발끝까지 피가 잘 돌게 합니다. 농사일에 지쳐 기운이 빠졌을 때 오가피 달인 차 한 잔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늘어지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 오가피는 단단히 버텨주는 힘을 줍니다. 말린 오가피를 물에 넣고 약불에서 30분 이상 달이면 차가 됩니다. 쓴맛이 강하면 대추나 생강을 함께 넣으세요. 운동을 막 시작한 분, 날씨만 추워지면 손발이 차가운 분께 특히 좋습니다. 다만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오가피는 차뿐 아니라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효과가 큽니다. 아침에 의자에 앉아 발목을 까딱이며 펌핑을 30번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혈액이 발끝까지 잘 돌게 합니다. 오가피의 뿌리 힘과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합쳐질 때 순환은 더욱 원활해집니다. 네 번째 마늘은 우리 부엌의 숨은 영웅입니다. 작고 하얀 쪽 하나가 음식 맛을 깊게 하고 혈관을 편안히 풀어줍니다. 잘라서 잠시 두면 더 좋은 성분이 나오니 다진 뒤 바로 쓰지 말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궁이에 불 지피고 고구마 구워 먹을 때 옆에 통마늘도 함께 구워 드셨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속은 부드럽고 향은 달콤했지요. 그렇게 먹는 마늘은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혈관에도 좋습니다. 마늘은 피가 뭉치는 걸 막아주고 혈액이 한결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위가 약한 분은 식사와 함께 드세요. 검은 마늘처럼 숙성시킨 건 부담이 덜합니다. 수술을 앞두거나 멍이 잘 드는 분은 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약을 드시는 분도 꼭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작은 한쪽, 그러나 큰 힘. 오늘 저녁 밥상에 마늘 향을 은은하게 더해보세요. 다섯 번째, 은행잎에서 얻은 성분은 좁은 골목길 끝까지 전등을 밝혀주는 것처럼 손끝 발끝까지 혈류가 닿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귀에서 윙 하는 소리에 시달리던 분들이 보조제로 찾기도 했습니다. 다만 은행은 어디까지나 보조제일 뿐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은행 열매는 구워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지만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으니 꼭 소량만 드세요. 가열하지 않은 생은행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가을이면 거리에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 길가에 떨어진 열매 줍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은행 몇 알 구워 나눠 먹던 그 따뜻한 향, 그 순간에도 우리 몸 구석구석은 조금씩 편안해졌을 겁니다. 은행의 효과를 살리려면 함께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고 발끝으로 서보는 동작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가 되어 말초까지 피를 밀어줍니다. 작은 움직임이 은행의 도움과 어우러져 끝까지 닿는 혈류를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찬바람이 불면 손끝부터 먼저 겨울이 스며듭니다. 그럴 때 모과차 한 잔은 우리 몸을 조용히 덮여줍니다. 노랗고 향긋한 모과는 기침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어주며 따뜻한 수분이 혈류를 편안하게 이끌어줍니다. 옛날 겨울, 장독대 옆에 모과청 한 병 두셨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뚜껑을 열면 퍼지는 향기, 뜨거운 물에 풀어 마시면 속까지 풀리던 그 느낌. 오늘도 그렇게 모과 한 잔으로 손발을 덮이고 마음까지 녹여보세요. 모과는 차로, 청으로, 잼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청은 당이 많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달인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과 대추를 함께 넣으면 더 따뜻하고 계피를 조금 더하면 몸이 한결 포근해집니다. 황금빛 한 잔의 모과차, 그 향과 따뜻함이 혈관을 천천히 데워줍니다. 혈액순환은
어느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 작은 움직임, 그리고 쉼이 서로 어깨동무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양파 반 개, 내일은 생선 한 점, 모레는 오가피차 한 잔.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우리 혈관이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